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코로나 백신이라고 검색을 해놨는데요. 백신들 때문에 뭐 정치가 많이 여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 지금, 뭐라 그럴까요? 김칫국 마신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뭐냐면, 이 코로나 백신이 지금 뭐 90% 효과를 봤다, 94% 효과를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주 그 설정된, 계획된 시스템 안에서 94, 90%, 뭐 95%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 자체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뭐, 95명인데, 그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이 5명이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이 90명이다.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제 90%다, 95%다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이거죠. 코로나 백신, 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험군에 노출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걸리나 안 걸리나를 테스트해서 그 효율이 나와야지만 그게 정확한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90%라는 얘기들이 제약사에서 자기들이 그냥 인터뷰하듯이 그냥 뭐 만들어낸 결과를 그냥 브리핑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백신을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이 맞았을 때 한 명이 사망자가 나올지 두 명이 나올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 백신 두려워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이 나오면 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검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백신이 우리도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 뭐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2개월 뒤에 또 코로나 걸리는 경우도 또 생기죠. 그러니까 몸에 항체가 생성됐다 하더라도, 몸에 항체가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2개월 뒤에 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체의 유효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 현재로서는요. 근데 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 2개월을 갈지 3개월을 갈지 6개월을 갈지 그걸 아직 검증된 게 단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고 나서 보름 뒤에, 백신을 투여하고 나서 보름이라든지 한 20일 뒤에, 환자들 조사해보면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95명 중에 뭐 5명이 걸렸다 치지만, 백신을 맞은 뒤에, 만약에 석 달 뒤에 항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또다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환호를 해줍니다. 왜 환호를 해주냐?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시도 올라가고, 뭐, 희망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소식을 까지 않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좀 더 풍선처럼 좀 부풀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백신이 여러분, 유효기간이 2개월에서 뭐 3개월 만약에 간다 칩시다. 그러면 뭐 3개월마다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2개월이면 2개월마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3개월이면 3개월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뉴스에 보시면, 백신 3천만 만 명분, 목표 문제 없다 이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2개월까지만 가고 3개월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또 2개월, 3개월마다 또 3천만 명분을 또 구해다가 또 맞춰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백신을 전 국민한테 맞힐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먹죠. 또는 뭐 전 국민의 60%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3천만 명분이 필요하다 이 얘기거든요. 이 5천만 우리가 5천만 조금 넘으니까는 60% 맞추면 된다 해서 3천만 명 목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독감 백신도 3,200만 개, 3,500만 개 이 수준에서 정해진 게 그 60%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2개월로 따져본다 치면은, 1년에 6번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1억 8천만 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게, 여름에도 걸리잖아요? 뭐, 추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2개월마다 이제 맞아야 된다 치면, 또는 3개월 맞아야 된다 치면,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제가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오를 거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올라가지고, 뭐, 생산 시설 좋죠. 뭐, 믿을 만한 나라죠. 뭐, 중국처럼, 뭐, 러시아처럼, 뭐, 사람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걸 밀고 나가는 나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그 백신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백신 생산 기지로서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이제 백신의 유효기간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그래서 2, 3개월마다 맞아야 된다 치면, 이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은 그야말로 뭐, 노다지가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 백신을 6개월마다 맞아야 된다 치면 부담되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치료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유, 2개월마다 맞을 바에는 차라리 걸리면 약 먹겠다.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그런 문제가 있고, 첫 번째 효과는 생산 기준으로 떠오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차라리 약 먹고, 걸리면 약 먹고 말겠다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지금은 백신 재료가 뜨면 약 관련된 주식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 약밖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시국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백신이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변이를 따라갈 수 있는가, 백신이 과연 변이를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들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치료제라고 검색을 했는데 오늘 뭐 속보 보니까 이제 그 서정진 그 셀트리온 회장님이 이제 뭐 이상 마치고 긴급승인 요청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아까 전 뉴스를 속보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셀트론을 믿는 건지 아니면 숨겨진 약이 발표만 하면 되는 약이 있는지 아니면 그 뭐라 그럴까요?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데 마침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이 올해 안에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제로 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제가 또 빛을 발할 때가 올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제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먼저 긴급 승인을 받았다 치면 다른 주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한번 또 파란불이 막 깜빡깜빡 장대가 막 전봇대처럼 쭉쭉 쏟아지겠죠.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하나 쏟아져 나오면 다른 치료제 관련주들은 한번 장대를 된통 맞을 거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신하고 치료제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뉴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박지원 일본이라고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이제 일본을 뭐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도쿄올림픽 때 북한을 초청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라고 진작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 오늘 예, 그죠? 김진표 일본 정부 내년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초청 의향하니까 누구 생각이다 이렇게 뭐 하고 개인 생각이다 김진표 개인 생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다 대고 죽창가를 불렀고 죽창가 그죠? 뭐 대나무로 만든 창 사람 죽인 창 죽창가를 불렀고 그 다음에 무역 분쟁을 뭐 일으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뭐 강제 집행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뭐 이순신 장군도 또 소환도 했고 뭐 말하자면 또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역시 이렇게 했죠. 이번 선거는 한일전이다. 한일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한당을 찍으면은 일본 편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한일전이다 몰아갖고 아주 그 관계를 악화시켜서 선거에 이겼잖아요. 정부가 죠. 이겼는데 지금은 우리 대통령도 국제 무대에서 그러니까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 스가 총리라고 콕 찍어서 또 띄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일 관계를 지금 급속도로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이겁니다. 지금 이분이 처음에 이제 코멘트를 던졌습니다만 도쿄올림픽에 또다시 김정은을 초청해가지고 대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도쿄올림픽을 이용해서 이제 김정은을 다시 부르겠다, 뭐 대화 모드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현실화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현실화되고, 도쿄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또 지난번처럼 남북 경협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떠오를 것이다. 폐가 관련주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나오는지 지켜봅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에 왜 가냐, 왜 외교부를 패스하고 네가 가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교부를 패스하고 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